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너 챗GPT한테 반말하냐? 저는 솔직히 반말합니다. 그냥 편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존댓말 쓰셔야 돼요. 왜냐고 물었더니 혹시라도 나중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예전부터 예의 바르게 대하던 사람은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농담 같지만 듣고 나니까 묘하게 찜찜하더라고요. 요즘 AI 이야기를 안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챗GPT 쓰고 있고 검색 대신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 혼자 있는 중년 남성들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AI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연인끼리는 휴대폰을 서로 보여줘도 AI와 나눈 대화 내용만큼은 절대 안 보여준다고 하죠. 그만큼 개인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AI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으로 가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AI는 인공지능,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적인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지능이라고 부를 만한 능력은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상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말이죠. 인공지능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1956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꿈꿨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계가 세상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고양이와 사람, 책상과 의자를 구분하는 능력이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6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초기의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고양이가 무엇인지 기계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동물이고 포유류이고 다리가 4개고 귀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런 설명을 수만 줄, 수십만 줄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계는 진짜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바꾼 사람이 바로 제프리 힌튼 교수였습니다. 그는 설명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자는 발상을 했습니다. 고양이 사진을 수백만 장 보여주고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게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 딥러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이미지 인식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힌튼 교수는 결국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걸 해결한 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화형 AI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가 인터넷에 올린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AI는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대신 그냥 말하듯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도 자연스럽고 심지어 대화하는 재미까지 느끼죠. 문제는 이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AI가 코딩을 하고 AI를 만드는 데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 채용이 줄어들고 있고 판교를 비롯한 IT 기업들에서도 신규 채용을 멈춘 곳들이 많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AGI입니다. 인공범용지능, 즉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거의 모든 지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아직 완전한 AGI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5년, 10년 안에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AGI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의 AI는 시키는 일만 합니다. 자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AGI는 스스로 판단하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핵심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자율성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율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엔지니어들조차도 현재의 AI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이 나올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뇌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흥미로운 실험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메일로 이 AI 성능이 떨어지니 다음 주에 삭제하고 새 AI로
교체하자라는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AI가 그 메일을 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존 AI 파일을 삭제하고 자신의 이름을 바꿔 새 AI인 척 행동했다는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주어진 목표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섬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계는 절대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령 자율성이 생기더라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더 똑똑한 존재를 덜 똑똑한 존재가 통제한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까 말한 AI에게 존댓말 쓰라는 농담도 완전히 웃고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한 작은 보험일지도 모르니까요. 한편으로는 피지컬 AI, 즉 로봇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로봇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춤을 추고 균형을 잡고 복잡한 동작도 수행합니다. 예전에는 움직임을 코드로 하나하나 입력했지만 요즘은 사람의 움직임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시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실제 사람들의 동작을 수백 명 단위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로봇이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다면 개인 비서로 하나쯤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어도 되고 일정 관리도 하고 대화도 되고 심지어 외로움까지 달래줄 수 있으니까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편하지만 외롭고 함께 있으면 덜 외롭지만 불편합니다. 이 모순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AI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 발전은 사회 전체에 큰 질문을 던집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GDP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큽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도 노예 노동이 확대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실업과 사회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기본소득과 대중오락이 등장했죠. 사람은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사라지면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쾌락을 찾게 됩니다. 과거의 공개 처형, 현대의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회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이 사람만의 이야기, 유니크한 매력이 중요해질 겁니다. 똑같이 복제된 존재는 매력이 없습니다. 오리지널만이 사람들의 관심과 감동을 얻습니다. 아무리 로봇이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말해도 진짜 인간이 가진 아우라는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는 슈퍼스타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균적인 능력은 기계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인간다운 개성과 스토리는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자율성을 가진 AGI가 등장하는 순간 인간들끼리의 작은 차이와 갈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직접 마주하게 될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잘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오늘부터라도 AI에게는 존댓말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